반갑습니다. 정치철입니다. 이 시간은요, OX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잠깐 이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요. 문제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써놨습니다. 자, OX 기출문제 풀이고요. 자,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지선다형 문제를 풀다 보면은 할 수 있는 실수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겁니까? 자, 그냥 답이 보이면은 자, 답이 3번이면 3번을 딱 찍고 나서 뭐 4번은 안 보고 그냥 넘어가시는 이런 실수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객관식 문제를 푸실 때에도요. 자, 하나하나 보시면서 자, 뭐 O, X, O 이런 식으로 OX처럼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객관식 문제 푸실 때 올바른 공부 방법이라고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시간에는요. 핵심 요약 있죠. 핵심 요약을 먼저 한 다음에 지문 하나하나를 파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승진 기출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나올 수 있는 주제들 있잖아요. 나올 수 있는 주제들. 자, 뭐 승진이든 경간이든 뭐 채용 문제든 그 지문을 다 다룰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자, 보세요. 이게 같은 주제예요. 자, 이렇게 A라는 주제가 있는데 시험 출제할 때마다 조금씩 변형을 하죠. 그래서 자, 우리 승진에서는 이렇게 A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뭐 경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자, 그리고 채용에서는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자, 익숙한 지문, 맨날 이렇게 익숙한 지문들 보다가 이걸 조금 틀어버리면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면 헷갈리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혼돈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요런 지문들을 저는 합쳐버렸습니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한 지문에 여러 가지 용어들 있잖아요. 싹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 여러 가지 유형을 한 지문에서 다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다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문을 구성을 했고요. 자, 수업 방식은요. 자, 처음에 핵심 요약을 먼저 들어갈 겁니다. 핵심 요약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기존에 봤던 것도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 요약을 한 다음에 이제 지문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문제풀이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지문은 자, 승진 그리고 경관, 채용 우리 이제 그 실무종합 기준으로 하는 거죠. 실무종합에 없는 내용들은 다루지 않을 거고요. 실무종합에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출제가 된 내용들 중에서 우리 실무종합에 있는 지문들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볼 겁니다. 자, 뭐 특징은 요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요약 먼저 한다고 그랬죠. 경찰 개념 중에서 대륙법계 경찰 개념과 영미법계 경찰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 여기에 관련된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륙법계 영미법계예요. 자, 경찰 조직, 조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자,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은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경찰 조직은 자, 대륙법계에서는 중앙 집권적이고 관료적인 국가 경찰 제도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자, 영미법계는 자, 지방 분권적인 자치제의 경찰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다.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자, 경찰권의 기초, 자, 통치권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이런 경찰권을 받아서 경찰 작용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통치권은 국왕의 이제 통치 수단,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국왕의 절대 권력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우리 경찰은 이 통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이용이 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영미법계 같은 경우에는 자치권, 자, 시민으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서 그 힘을 행사를 했다라는 것. 자, 그다음에 경찰 수단을 보시면은요. 자, 여기서 왕으로부터 이제 부여받은 또 이런 힘을 가지고 자, 권력적인 수단을 행사를 했습니다. 이 권력적인 수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명령이라든지 강제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자, 영미법계는 비권력적인 수단을 사용했다. 뭐 지도 광고 계몽, 뭐 어떤 서비스 같은 것들. 자, 요 내용은 우리가 뭐 기존에 익히
봐왔던 내용들이라서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론에서도 했었고 뭐 기출문제 풀이 시간에서도 다 다뤘던 내용들이죠. 자, 그다음에 자, 경찰과 시민의 관계. 자, 당연히 이렇게 권력적인 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대립적이고 수직적인 관계다. 자, 그리고 영미법계 같은 경우에는 상호 협력하고 뭐 이게 동반자. 그래서 뭐 수평적이고 뭐 친화적인 관계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자, 이게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대륙법계 같은 경우에는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을 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행정경찰의 임무는 행정경찰의 임무고 뭐 범죄수사라든지 이런 사법경찰의 임무는 또 따로 정해져 있겠죠. 그러니까 행정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법경찰, 그러니까 수사, 범죄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의 고유한 임무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영미법계 같은 경우에는요, 자,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범죄 수사든 뭐 행정경찰 영역이든 뭐 다 경찰의 영역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범죄 수사를 당연히 경찰 고유의 임무로 인식했던 것은 대륙법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찰 개념의 형성 과정. 자, 대륙법계 같은 경우에는 경찰은 무엇인가? 존재에다가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러니까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범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권의 성질, 발동 범위를 기준으로 형성이 되었고 점차 축소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축소 과정. 자, 그 다음에 영미법계 같은 경우에는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그 활동에다가 포커스를 맞췄고요. 역할, 기능 기준으로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영미법계는요, 확대, 점차 확대되어 가는 자,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역할, 기능의 확대. 자, 요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8년 3차 이제 그 채용 문제입니다. 채용 문제인데 뭐 우리 시험에도 당연히 나오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륙법계 국가 경찰 개념의 형성 과정은 경찰의 임무 범위를 축소하는 과정이었으며, 자, 경찰과 시민을 대립하는 구도로 파악하였다. 어떻습니까? 자, 옳은 내용이죠. 자, 대륙법계는 자, 축소 과정. 자, 영미법계는 확대되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대륙법계 같은 경우에는 시민과 대립하는 자, 그리고 수직적인 관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자, 영미법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수평적 그리고 친화적인 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자,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륙법계 국가경찰 개념은 경찰권이라고 하는 일반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경찰이 시민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 자, 요건 어디입니까? 대륙법계가 아니라 영미법계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래서 X가 되는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륙법계 경찰 개념은 일반 통치권 경찰권의 일반 통치권을 경찰권의 기초로 왕권에 절대 복종하는 경찰과 시민이 대립하는 구도에서 자, 경찰권의 성질이라든지 발동 범위 중심으로 발달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옳지 않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19년 우리 시험 문제죠. 자, 경위 문제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보다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무엇인가? 뭐 성질이라든지 발동 범위를 생각했던 것. 그게 대륙법계죠. 자, 그런데 자, 무엇을 하는가는 어디입니까? 영미법계죠. 역할, 기능 중심으로 발달했다고 했습니다. 자, 또는 뭐 경찰 활동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경찰 개념이 논의되었다. 자, 어때요? 쉽죠? 자, X가 되는 거죠. 자, 대륙법계 국가는 경찰은 무엇인가라는 문제. 요거죠. 요 뒤에는 영미법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해설 한번 볼까요? 자, 대륙법계 국가에서 경찰 개념의 논의는 무엇인가 그 존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자, 그리고 경찰권 성질, 발동 범위 기준으로 형성이 되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자, 19년 경위 문제. 자, X가 되겠습니다. 자, 12년 아주 오래된 겁니다. 뭐 8년 전
우리 그 채용 문제입니다. 자, 영미법계 경찰 개념은 자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를 친화적이고 비례적이고 수평적인 관계 라고 하고, 자, 경찰의 역할 및 기능을 기준으로 형성된 개념이다. 어떻습니까? 뭐 틀린 부분 없죠. 자, 옳은 내용이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변청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대륙법계는요, 경찰관의 그 성질, 발동 범위, 범위를 중심으로 축소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축소 과정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대 경찰 개념 기억나시죠? 자, 어떻습니까? 자, 경찰이라는 용어부터 나오는데, 일단 용어는 라틴어 폴리티아에서 유래됐다. 가볍게 봐주시면 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그리고 헌법을 지칭했다. 기억나시죠? 자, 그다음에 자, 중세 경찰 개념에서는 14, 15, 16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서 좀 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4세기에서는 프랑스 경찰 개념은 자, 국가 목적, 국가 작용을 의미했고요. 나중에는 국가의 평온하고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하게 됐다. 그래서 이런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자, 15세기 말에 와서요. 자, 프랑스 경찰권을 이론은 독일로 개수되었다. 그래서 자, 보통 이제 우리 지문에서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런 14세기의 경찰 개념이 15세기 말 자, 독일로 개수되었다. 자, 그러면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프랑스에서 독일로 넘어갔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뭐 공공본리를 위해서 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치자의 권한으로 인정이 되었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16세기 보시면은요. 자, 1530년 독일 제국경찰법이죠. 자, 여기에서는 뭘 제외했었죠? 교회 행정을 제외한.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제외한 일체의 국가 행정을 의미했다라는 것. 자, 요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17세기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로 넘어오시면은요. 자, 17세기로 넘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뭐죠? 자, 경찰과 행정의 분화. 그러니까 17세기 이전에는 미분화죠. 16세기까지는 미분화. 근데 이제 17세기가 되면서 행정, 그러니까 경찰 행정이 이때는 엄청나게 컸잖아요. 그죠? 다 했습니다. 경찰이. 근데 17세기가 되면서 자, 우리가 하던 일들이 어떤 이제 국가의 특별한 작용으로 인식되면서 자, 좀 분리되게 되죠. 그래서 분리된 거를 우리가 암기하기로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17세기에 분리됐다. 이래서 자, 7군사 제외 이렇게 기억을 하기로 했었죠. 자, 그래서 자, 17세기 보시면은요. 자, 국가 목적적 행정인 자, 군사, 사법, 재정, 외교 이게 이제 경찰 개념에서 분리가 됐다. 그래서 경찰과 행정의 분리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군사 제외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자, 몇 군사요? 7군사, 7군사를 제외시켰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2번은 뭐 같은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사법은요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서 제일 나중에 분화가 됐다라는 것. 자, 그다음에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했다. 자, 이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했다라는 것은 보세요. 자, 행정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여기서 잠깐 볼게요. 행정에는요, 자, 뭐 우리 자 7군사 제외 이렇게 했던 것처럼 자 군사행정 그리고 뭐 사법행정, 뭐 재정, 뭐 외교, 뭐 이런 행정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내무 행정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국가의 어떤 행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이런 것들은 국가 목적적 작용이에요. 그죠? 국가 목적적 작용이고, 자, 내무 행정은요 사회 목적적 작용입니다. 자, 근데 내무 행정도요 이 안에서 또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랬었죠. 뭐였습니까? 적극적인 복리 증진, 뭐 복지 증진, 복리 증진. 자, 그리고 소극적인 질서 유지. 자, 요거를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7세기에서는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그리고 소극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
자, 소극적 위험 방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자, 이게 중요한 내용들이죠. 자, 여기에서는 뭐 강제력, 뭐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뭐 행사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틀린 지문이 되겠죠. 요거 좀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8세기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자, 뭐 1번은 뭐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경찰 개념이 내무 행정 중에서 뭐였죠? 내무 행정. 아까 적극적인 복지 증진이라든지 복리 증진이라든지 뭐 소극적인 질서 유지. 다 통틀어서 내무행정이라고 하죠. 그 내무행정 중에서 자, 소극적인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된다라는 것. 그럼 뭐가 제외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경찰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적극적인 복지 경찰 분야는 제외됐다. 자, 요게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넘어갑니다. 자,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나치 독일이 붕괴되고 연합군은 기존 경찰 관청에 영업경찰, 건축경찰, 보건경찰 뭐 등 사무를 다른 관청의 사무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런 형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비경찰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경찰화. 자,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범죄 예방, 뭐 검거 등 보안경찰 기능 이외죠. 자, 그런데 뭐 보안경찰을 포함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오답을 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보안경찰은 비경찰화 된 내용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존재하지 않겠죠, 지금. 자, 이게 협의의 행정경찰 기능인 영업, 건축, 보건, 위생, 도로, 산림 등 뭐 사무를 일반 행정기관에 이관하는 현상을 우리가 비경찰화라고 한다. 자, 요거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요. 뭐 이것도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어떤 그 형성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자, 요 내용이죠. 자, 국정 전반. 그러니까 16세기까지죠. 뭐 17세기 이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 그때는 이제 국정 전반이었다. 자, 그런데 17세기가 되면서 내무 행정, 그러니까 적극적인 그리고 소극적인 그러니까 적극적인 복지 증진이라든지 소극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내무 행정을 의미한다. 자, 그다음에 자, 질서 행정. 그러니까 위험 방지죠.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된다. 자, 이거는 이제 18세기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보안 경찰. 이거는 2차 세계 대전 이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국내 질보. 자,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뭐 간단한 내용이죠. 자, 라틴어 폴리티아에서 자, 경찰이라는 용어가 유래됐다. 자,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4세기 말이죠. 자, 14세기 말 프랑스 경찰 개념이 자, 15세기 말 독일의 개수가 되었다. 맞습니까? 자, 프랑스에서 독일로 개수되었다. 옳은 내용이죠. 자,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몇 년도였죠? 1530년이었죠. 자, 경찰은 외교, 군사, 재정, 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했다. 자, 아니죠. 자, 16세기엔 뭐였습니까? 교회 행정을 제외한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자, 이거 뭐 군사, 재정 뭐 그리고 사법, 뭐 외교 이런 것들을 제외한 건 언제였습니까? 17세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군사 제외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었죠. 자,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17세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19년 경위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6세기 나왔습니다. 그럼 뭐 떠올리셔야 돼요? 독일 제국경찰법. 자, 여기 이거를 생각하셔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교회 행정을 제외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교회 행정을 제외한 뭡니까? 포함한? 틀렸죠. 제외해야죠. 국정 전반을 의미했다. 자, 제외한 국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19년 경위 문제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3년 경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6세기 독일 제국 경찰법에서 경찰은 외교, 군사, 재정, 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자, 틀렸죠? 자, X가 되는 거고요. 우리 봤던 내용이죠. 자, 14년 경감 문제. 자, 보겠습니다. 1536년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자, 교회 행정을 제외한 자, 국가 행정을 경찰이라고 했다. 자,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 같은 주제를 가지고 뭐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에 이제 우리가 그 대비하기 위해서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하면 이거 맞나 아닌가.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안 되죠. 이제 나중에 가면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 좀 여러 가지 출제 경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비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년 경위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7세기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죠? 경찰과 행정의 분화, 요거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내무행정 전반은 적극적인 복지 증진 그리고 소극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경찰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 요거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자, 분화된 게 뭐였죠? 또 7군사 제외. 자, 요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17세기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국가 작용의 분화 현상이 나타났다. 맞습니까? 맞죠. 자, 그다음에 경찰 개념이 소극적인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됐다. 자,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된 거는 몇 년도 언제입니까? 몇 세기입니까? 18세기죠. 적극적인 복지 증진 분야가 제외됐잖아요. 18세기에. 자, 이거는 이제 17세기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X가 되는 겁니다. 자, 소극적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된 것은 18세기에 대한 설명이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 국가 시대입니다. 자, 몇 세기입니까? 17세기죠. 자, 경찰권은 소극적인 치안 유지만 할 뿐? 아니죠. 소극적인 질서 유지 또는 그리고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강제력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자, 요 부분이 틀린 거죠. 소극적인 질서 유지도 하고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강제력도 다 행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 국가에서는 계몽 철학을 사상적 기초로 해서 자, 경찰 국가 시대 17세기죠. 자, 사상적 계몽 철학 요거는 이제 법치 국가 시대가 도래했다 라고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18세기 얘기예요. 자, 계몽 철학을 사상적 기초로 해서 소극적인 치안 유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공공 복리 증진을 위한 강제력 행사도 경찰 개념에 포함되었다. 자, 요거는요 사상적 기초로 했다. 자, 그래서 법치주의가 도래되었다. 자, 그건 18세기예요. 18세기. 요 내용이 빠져야 됩니다. 요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세기 경찰 국가 시대에는 옳은 내용이죠. 자, 국가 장정의 분화 현상이 나타났다. 어떻게 분화됐다고요? 7군사 제외. 요거 기억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군사 제외 맞죠?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자, 옳은 내용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요. 자, 뭐 생각하셔야 됩니까? 보안경찰. 자, 보안경찰만 남게 됐는데 왜 그랬죠? 비경찰화 작용 때문에. 비경찰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 경찰이 하던 업무들을 다 일반 행정기관, 이관하는 그런 형상을 우리가 비경찰화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보안경찰을 포함한 보안경찰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제외해야 되겠죠. 자, 협의의 행정경찰이 다른 행정관청의 사무로 이관되는 자, 비경찰화 과정이 이루어졌다. 자, 여기서 협의의 행정경찰이 나오는데요. 이 개념은 요때 생긴 거예요.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의 구분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X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경찰 개념 발달 과정에서 경찰 사무를 타 행정관청으로 이관하는 현상,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자, 비경찰화라고 합니다. 자, 예전에 비범죄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옳지 않은 지문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요 조심해 주시고요. 자, 비경찰화. 자, 요거는 이제 5가 되겠죠.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죄 예방과 검거 등 보안경찰 이외의 산업, 건축, 영업, 풍속경찰 등의 경찰 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현상, 이걸 우리가 비경찰화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다가 보안경찰을 포함한 그리고 자,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 풍속경찰, 자, 요게 껴있죠. 요것 때문에 이제 X가 되는 겁니다. 자, 요런 것들 조심해 주셔야죠. 이제 비경찰과 관련해서는 보안경찰 포함한다, 아니면 풍속경찰을 포함해서 제외시켰다, 이런 식으로 오답을 내니까 요런 것들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경찰화란 자, 행정경찰 영역에서 보안경찰 이외의 행정경찰 사무, 영업, 건축, 보건, 위생,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사무로 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 없죠. 자, 범죄 예방과 검거 등 보안경찰 이외에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 즉 영업경찰, 건축경찰,
보건경찰. 자, 경찰 사무를 행정관청의 분양 사무로 이관한 현상. 이거를 비경찰화라고 한다. 자, 뭐 다 옳은 내용입니다. 자, 비경찰과 관련해서 많이 나왔죠.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대륙법계 경찰 업무 범위는 국정 전반, 내무행정, 위헌방지, 보안경찰 순으로 변화하였다. 우리 아까 요약 그 표에서 맨 마지막에 밑에 부분에 있었던 내용이죠. 자, 이거 국내 위헌방지죠. 그게 아까 질서라고 되어 있었는데 질서나 위헌방지나 뭐 같은 뜻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국내 질보, 국내 위헌방지, 보안경찰, 뭐 국내 위보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고요. 보통 우리 시험에서는 위헌방지를 내죠. 자, 그래서 이 순서 옳은 내용이죠. 자, 이제 경찰의 임무를 소급 목적에 한정한 법과 판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거 이렇게 어떻게 기억하기로 했었죠? 1절, 1절만, 그러니까 노래방 가가지고 좀 생각을 하라고 했죠. 노래방에서 1절만 하는 뭘 자제해라, 벌법질 자제해라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요, 제가 이제 순서 때문에 그냥 가운데다가 껴놨습니다. 자, 근데 우리 전에는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어요. 자, 1절만 하는 벌법질 자제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질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행정 의무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기로 했었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자, 요거는 우리 경찰관청은 결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관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벌법 죄와 형벌법전입니다. 자, 죄와 형벌법전이고, 자, 경찰은 공공의 질서, 자유, 재산 및 개인의 안전을 보호한다. 그래서 소급 목적에 한정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18조에서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을 했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우리가 좀 이따 볼게요. 자, 지방자치법전 보도록 할게요. 자, 취재 경찰은 자, 공공의 질서, 안전,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위생이라는 자,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취질 아니라고 해도 자,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죠. 행정 의무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자,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행법 범위 내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라. 그래서 경찰의 직무 범위는 자, 소급 목적에 한정된다는 경찰 개념이 확립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자, 이제 크로이츠베르그 판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크로이츠베르그 판결. 자, 요거는 뭡니까? 자, 경찰의 임무는 위헌 방지에 한정된다라는 사상을 법 해석상 확정되게 되는 계기를 만든 판결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와 관련이 있다? 경찰 작용의 목적 축소와 관련이 있습니까? 목적 확대와 관련이 있습니까? 축소와 관련이 있다. 이거를 확대와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오답을 냅니다. 자, 이것도 조심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자, 소극적인 위헌 방지에 한정된다. 자,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요 내용 기억나시죠? 자, 언덕의 자, 독일의 그 전승 기념비. 자, 이 조망권 확보를 위한 베를린 경찰청장의 고도 제한 명령. 요거는 복지 증진을 위한 거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한 판결이죠.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94년 프로이센 일반 납특법 1절 이렇게 기억해야 되겠죠. 절박한 위험 나와야 되겠죠. 자,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화 이렇게 쭉쭉 나오고, 자, 그들의 개개 구성원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관이다. 맞죠? 일반 납특법은 절박한 위험 이거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795년입니다. 자, 뭡니까? 이거는 벌법질 자제해라. 그러면은 질서, 자유, 재산, 뭐 안전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벌법질 자제 이렇게 기억을 했으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자, 뭐 자유와 재산 다 나오네요. 질, 자제, 안전 나오고요. 자, 벌법질 자제. 자, 그럼 뭐 틀린 거 없죠. 자, 옳은 내용입니다. 자, 뭐 출제가 많이 됐어요. 자, 그다음에 19년 2차 채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똑같아요. 자, 벌법이죠. 그러면은 뭐 자제 나와야 되겠죠. 자, 사법경찰 최초로 구분해서 자, 형벌법전에서 18조에서는요. 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법제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뭐 그 내용보다는 이 구분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거 옳은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1884년입니다. 치죠, 치. 그럼 뭡니까? 뭐 기억해야 돼요? 치질 아니에요. 아니에요라고 국민들이 말한다. 뭐 요거 기억하기로 했었죠. 자, 치. 지방자치법전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질서 유지하고 구성원에 대한 절박한 위험, 절박한 위험 나왔습니다. 이게 뭐 기억하셔야 돼요? 일반란특법이죠. 자, 프로이센 일반란특법에 대한 내용이 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옳게 고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884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84년 자,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자, 97조는 경찰 직무 범위에서 자, 위생사무 등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 제외시킴으로써 경찰의 직무를 소국 목적에 한정하였다. 자, 치는 치질 아니에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생사무를 포함하고 있었다까지. 자,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다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자, 위생사무 등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제외시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포함이 되어 있었죠. 자,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입니다. 자, 치질 아니에요.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지방자치법전이죠. 자, 자치제경찰이 공공의 질서, 안전, 위생 치질 아니에요라고 해도 맞죠? 질서, 안전, 위생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위생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뭐 제외시킨다. 방금 봤듯이 그러면 X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794년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입니다. 자, 행정은 뭡니까? 자, 의무에 따른 조치.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 안정, 질서 유지하고 뭐 공중미에 쭉쭉 나오고요. 자, 절박한 위험 또 나왔네요. 자, 절박한 위험은 뭐랑 관련된 겁니까?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1794년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과 관련된 겁니다. 자, 그래서 또 틀렸죠. 옳지 않아요. 자, 행정은요, 경찰 행정법은요, 자,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서 자, 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자, 1931년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은 공공의 평온, 안전, 질서 유지하고 공중 및 그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 자, 또 나왔어요. 자, 이게 뭡니까? 1794년 프로이센 일반 난트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행정은 의무에 따른 조치. 이게 나와야 되죠.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년. 자, 또 뭐 행정법 또 나왔어요. 자, 그러면 뭐 찾아야 돼요? 우리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건 이상이 없죠. 자, 옳은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로이츠베르그 판결 나왔습니다.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몇 년도입니까? 자, 1882년이죠. 그래서 우리 아까 그 법 4개 중에서 가운데다 딱 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1882년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이 판시를 했고요. 뭐 별 내용 아니죠. 자, 그 다음에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베를린 시민이 자, 크로이츠 부근에서 국영 담배 공장 운반차에 부상을 당해서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자, 손해가 공무원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에서 관할이 어디로 옮겨졌다? 자, 행정재판소로 옮겨지게 된 판결이다. 자, 이거는 무슨 판결입니까? 이건 브랑코 판결이죠. 브랑코 판결입니다. 자,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엉뚱한 내용을 지금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년 경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프루이센 법원의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경찰 작용의 목적 확대에 결정적인 전기가 되었다? 아니죠. 아까 목적 확대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축소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축소라고 그랬죠. 자, 확대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자,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경찰 임무의 목적 확대 또 나왔어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판결로 유명하다. X가 되겠죠. 자, 목적 축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독일에서 경찰 개입 청구권. 자, 경찰 개입 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것은 뭡니까? 띠톱 판결이죠. 자, 우리나라는 뭐 김신조 사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18년 경감 문제도 자,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1882년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은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을 통해서 경찰관용의 일반적 수권 조항에 근거해서 법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어디에 한정된다? 소극적인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거 어떻습니까? 옳죠. 옳은 내용입니다. 자, 틀린 거 없죠? 자, 출제 많이 됐던 부분이고요.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경찰의 직무 범위는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된다. 자, 사상이 법 해석상 확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 옳은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의 한계로서 경찰 소극 목적의 원칙이 확립 계기가 되었다. 어때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표현 방식이 굉장히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자, 이런 지문들 어떻게 나오든 그냥 뭐 익숙하게 여기는 쉬우니까 그죠? 그렇게 부담이 안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지문을 이렇게 다뤄보는 거죠. 자, 19년 2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 개념을 소극적 질서 유지로 제한하는 주요 법률과 판결을 시간적 순서대로 나열하면 자,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자, 그 다음에 죄와 형벌 법전, 그 다음에 크로이츠베르그 판결, 자, 그 다음에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자,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의 순서다. 어때요? 우리가 암기한 그 순서 그대로죠. 자, 그래서 옳은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타 판례 관련된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란다 판결이에요. 미란다 판결. 자, 이거 뭐 다 아시는 건데 변호인 선임권, 적격 교통권, 진술 거부권 고지해야 되죠. 고지하지 않은 것은 증거로서 능력이 없다. 에스코베더 판결. 자, 변호인과의 적형 교통권을 침해해서 획득한 자백 증거 능력을 부정했다. 자, 그리고 브랑코 판결. 아까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에다가 그 오답으로 냈던 내용이죠. 오지문으로. 자, 브랑코라는 소년이 국영 담배 공장 운반차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민사법원으로 간 거예요. 근데 자, 국영 담배 공장 운반차니까 자, 이걸 운전하는 친구는 어때요? 공무원이죠. 자, 공무원에 의한 손해. 자, 공무원에 의한 손해는 자,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 관할은 어디다? 행정재판소다. 자, 이게 이제 브랑코 판결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랑코 판결은 브랑코라는 소년이 국영 담배 공장 운반차에 부상당했다. 민사법원에 소 제기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자, 공무원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된 것이다. 자, 그렇다면 관할은 어디다? 민사법원이 아니라 행정재판소다. 자, 그 내용이죠. 자, 그래서 18년 경위 문제, 요거는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에스코베도 판결 보겠습니다. 뭡니까? 변호인과의 적경 교통권 침해에서 얻은 자백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5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미란다 판결입니다. 자, 이거 뭡니까?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 변호인 선임권, 적경 교통권, 진술 거부권 고지하지 않고 얻은 그 자백 증거 능력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자,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이제 형식적 의미의 경찰,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요.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